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인사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고용노동부 및 정부 지원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28일 정부는 공공기관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체계적 인사관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엄벌 등 지침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6일 고용노동부는 긴급 고용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고용 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 확산에 따른 상황별 대응책을 논의하였다고 전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회의에서 가족돌봄 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조치를 통해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일부 지원하고 이와 함께 가족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액 등을 지원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과 아울러 직업훈련 참가자의 긴급 돌봄 수요를 고려하여 하반기 온오프라인 혼합 스마트 훈련과정 998개를 제공하고 기존 집체훈련의 스마트 훈련 전환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고용유지와 고용유지 조치에 따른 임금 감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사 간 고용안정협약에 대한 지원금 1차 공모를 실시하여 45개 사업장에 대해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업별 승인된 지원기간은 평균 4개월이며 지원금액은 평균 4,400만 원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수당이 제공됩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내년부터 청년 10만 명을 포함한 구직자 40만 명이 최장 6개월간 월 50만 원씩 구직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 재확산 여파로 기업들이 가을 신규 채용 규모를 지난해 대비 1만 명 넘게 줄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올해 2분기, 3분기 채용 계획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분기 이후 가장 적은 채용 규모입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AI 면접을 실시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취업 성공 플랫폼 잡코리아가 조사한 결과 실제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면접관이 직접 면접을 하는 대면 면접보다 AI 면접이 덜 긴장되고 더 공정하게 평가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27일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 연령 인구 감소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1회로 제한되어 있는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나아가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코로나 사태로 국내 기업 경영이 전반적으로 악화했지만 임금 체불 규모는 작년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기업 경영이 악화했음에도 임금 체불액이 감소한 것은 고용유지지원금과 소상공인지원금 등 정부 지원이 대폭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노동부는 추정했습니다. 다음은 조직문화 및 글로벌 HR 관련 소식입니다. 국제특송 물류기업 DHL 코리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뒤에도 배송 담당 직원에게 실내 50명 이상 규모로 행사를 실시해 방역 지침을 위반하거나 발열 검사를 하지 않는 등 미흡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에선 직원은 물론 대면, 배송 업무 특성상 이용자 감염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령 관련 소식입니다. 산업 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구체적 시행 내용이 정해졌습니다. 일학습병행법 시행령 제정안은 학습기업, 기업 현장 교사 지정 요건, 학습 근로시간 산정 방법, 학습 기업 사업주와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걸려 산재를 인정받은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미국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A씨의 산재 신청에 대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와 근로자 간 단체 협약에 대해 규정 해석 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다시 한번 재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들의 임금이 최저임 금액으로 증액되면서 기본급뿐 아니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근속수당도 새로 산정해야 하며 주휴수당도 증액되므로 이를 다시 계산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